네, 이번 시간에는 대표님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청년 일자리 지원금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아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국가에서 그걸 보존해주기 위해서 지원금 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되게 지원금 종류가 많았는데 22년부터는 하나로 축약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특별 채용 장려금, 그리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이 하나로 통합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세 개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으니까 왠지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해졌을 것 같은데요? 신청 절차는 이제 위탁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사업장에서 신청 절차는 조금 편리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왠지 세 개가 하나가 되니까 왠지 지원금은 줄었지 않았을까? 네,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 1개월 기준 75만 원 지원하던 것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기준 80만 원으로 5만 원 정도 인상된 지원금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왠지 지원금이 는 것 같은데 또 안 좋아진 점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 두 가지 모두 다 충족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 요건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과 같이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청년이 창업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4인 미만 기업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5인 이상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업종은 4인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게 똑같은 부분이네요. 네, 대부분 비슷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청년과 관련된 요건인데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이상 실업 기간을 가지고 있는 청년일 것을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고졸 이하의 학력이라든지 대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아니면은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청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청년이라 하면 만 34세 이하인 거는 동일한 요건이고요. 네, 근데 거기에 추가된 게 6개월 이상 휴직인 상태여야 된다. 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었으니까 좀 청년의 범위가 좁혀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기존에는 청년이기만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누구나 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게 되면 그만큼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청년에 해당되더라도 그 세부 요건에 해당이 돼야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사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줄어든 게 맞네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배우자나 친인척 이런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런 것도 동일한가요? 네,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제 전제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이제 직계 좀비 속에 해당되지 않는 등 기존 요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네, 지원 금액은 구체적으로 1개월 기준 8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 1년까지 총 96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간단한가요? 기존과 다른 점이 이제 뭐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사업장 관할 위탁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관할 위탁 기관에 먼저 문의를 하셔서 사업 신청을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해봐서 아는데요. 우리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기관에 먼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후에 승인이 나고 직원 채용을 통보하고 난 후에 6개월 지나고 나서 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6개월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고용을 유지하시고 6개월치의 지원금을 한 번 받으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22년도가 이제 다 지나가는데 혹시 23년도에는 이 제도가 없어지거나 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네,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22년도 지침에서도 23년도에 대해서는 23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진 부분도 있고요. 23년도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총 960만 원에서 1200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23년도 지침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많아서 예산한 대로 기간도 늘어나고 네. 지원금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대상으로 하는 2년짜리 제도와 그리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5년짜리 제도가 크게 나누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제 23년도에는 좀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2년짜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었는데 50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종에만 혜택을 주겠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나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은 다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업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제도가 좁혀진 것 같은데요. 네, 예산도 줄었고 인원도 줄었지만 업종을 아예 제한을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는 확실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당장 신청하실 업체들이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확정인가요? 일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지침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나 뭐 부담금 요건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네, 기존에는 2022년에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가 일몰될 것으로 이제 판단되었었는데요. 2023년에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플러스로 변경돼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업과 제조업종에 한정해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혀졌고요. 기존의 5년이던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칭이 살짝 바뀌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네. 그 말은 회사에서 묶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다. 네, 최대 3년이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네. 업종 자체가 제한이 된다. 네. 업종이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만 해당될 것이다. 네.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정확한 지침은 23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안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 대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의 고용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준 제도인데 사실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신규 직원들 뽑았을 때 뭔가 혜택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노무사님이 알려주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직원을 뽑았을 때 고용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알아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예산이 다 끝나서 신규 내일 채용 공제도 그렇고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도 지금 다 마감인 상태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직원의 고용 기간을 늘리느냐? 중소벤처진흥공단에 가시면 내일 채용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단어도 비슷해서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가 1대2 이상으로 5년간 불입하면 직원이 그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고용 기간을 5년간 유지할 수 있고요. 지원금이 없지만 기업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25%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걸 만기가 돼서 타갈 때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꼭 지원금이 안 나오더라도 직원을 5년간 유지할 수도 있고 세금도 절세가 되는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원금 제도를 조금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